고려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사만을 통일하고 호족들과 연대하여 태평성대를 꿈꾸었죠. 그러나 건국 초 고려의 왕권은 위태로웠습니다. 강력한 호족들 사이에서 왕은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니 이때 왕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이 왕이 아닌 황제임을 선포하며 고려 건국 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로 얼룩진 고려 초기의 역사를 쓴 인물, 잔혹한 숙청 뒤에 고독한 황제의 길을 걸었던 광종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과연 그는 백성을 위한 성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 피를 서슴지 않았던 냉혹한 독재자였을까요? 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918년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처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통일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과 광범위한 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려 29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왕실은 이 거대한 호족 연합의 정점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왕건이 죽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호족 간의 암투가 극심해졌고 2대 해종과 3대 정종은 불안한 왕위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4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왕건의 셋째 아들 광종 왕소입니다. 해종과 정종의 연이은 죽음은 그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며 신하들의 신임을 얻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호족들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종은 956년 고려의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로 노비안 건법이었습니다. 전쟁과 약탈로 인해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해방시켜 양인으로 되돌리는 법이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정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호족들의 막대한 사병과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정책이었습니다. 노비는 호족의 사병이자 재산이었기에 노비안 건법은 호족들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듬해인 957년에는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호족 세력 대신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 집단을 양성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광종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호족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이미 그들의 저항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광종은 960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조카이자 정종의 아들인 효은태자를 유배 보내 죽게 했고 해종의 외아들인 흥화군마저 제거했습니다. 왕족뿐만 아니라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웠던 태조의 공신들까지도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신복이었던 박수경마저 숙청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건국 공신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공신과 호족들이 역모 혐의로 몰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광종이 언제 누구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광종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그를 공포에 사로잡힌 군주 또는 광기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광종의 공포 정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고려사에는 그의 통치에 대해 임금이 스스로 신귀라 일컬으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매우 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역모로 몰려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신하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했습니다. 궁궐은 왕의 병적인 의심과 편집증으로 인해 피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 숙청은 역설적으로 고려 왕조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종은 960년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광덕, 준풍으로 바꾸는 칭제 건원을 단행하며 대외적으로 고려가 황제국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개경을 황도라 부르고 서경을 서도라 하여 명실상부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광종의 통치로 고려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벗어나 비로소 안정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광종은 975년 5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가 죽자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관과 백성들 모두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인 경종마저도 아버지의 잔혹한 정치를 비판하며 개혁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광종의 통치는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피해 숙청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군주였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불안정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의 결과였을까요? 광종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욕망을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며 권력을 향한 투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피의 심판자로 역사에 기록된 광종. 그 고독한 황제에 가면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려, 천년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